인천시 인구가 저조한 출산율과 시민들의 타 지역 전출 증가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30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295만 명 아래로 내려가자 정부가 인천시의 행정조직 축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인구는 2016년 말 300만 명을 돌파한 뒤 계속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 293만 6천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300만 도시가 되며 확대됐던 행정조직 역시 다시 축소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인천시는 결국 주택 녹지국가 산업정책관을 폐지하고 관련 부서를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재생 녹지국을 해양항공국보다 앞세워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노동정책의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의 잦은 행정조직 개편에 시민 불편은 물론 공직사회의 불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혼란이 많을 것 같고 일단 우리 공직자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업무가 또 과중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승진 제약이라든가 사기 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인천시는 인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는 입장입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런 협의 과정을 해서 이렇게 좀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 조직에 변화를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건수가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혼인 감소가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인구 위기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9.8% 줄어든 19만 3천 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0.4건 감소한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모두 역대 최저치입니다. 혼인이 감소한 이유로는 이제 30대의 연령 인구가 감소한 부분, 그리고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졌다는 점. 혼인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명대가 무너진 지 불과 5년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앉을 만큼 그 속도는 빠릅니다. 문제는 혼인 건수 감소가 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게 결혼을 전제하거나 또는 결혼이 선행되고 나서 출산을 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30대 여성 인구가 줄고 혼인 건수도 줄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 합계 출산율은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부모급여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하려면은 정말 그 국가와 또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어떤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동과 가족 인구 절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민에서 예외가 아닌데요. 인구 주간을 맞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 현수막 등을 들고 시민들을 향해 관심을 호소합니다. 인구가 자원이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남성 육아휴직, 이상적인 자녀 수 등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한 명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2명으로 이상적이지 않을까 해서 생각했습니다. 임산부 체험도 하며 출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인구 주간을 맞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 올해 인구 주간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인구교육, 대학생 토론대회와 전문가 인구정책 토론회, 아빠 육아 정담회 등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이처럼 인구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 경기도의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는 6만여 명이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가임 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 수는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인구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좀 남다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한번 모범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인구 문제 위기를 극복할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올 10월 출생아 수는 2만 658명. 8월과 9월 2만 1000명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0.4% 감소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은 4.8%로 한층 더 높습니다.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2만 9,700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3% 늘었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는 무려 19.8% 증가한 30만 8,7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는 늘어 10월에만 9,100여 명, 올해 누적으로는 9만 5,800여 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극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정부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차별 없는 출산 양육 환경 조성과 외국 인력 적극 유치가 포함된 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도 포함됩니다. 다만 2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 주택 구입 지원 예산은 줄고 초등 돌봄교실 유아 교육 보육 일원화 관련 예산이 전무한 걸로 확인되면서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네, 세계 1위 인구 대국 자리의 주인이 조만간 중국에서 인도로 바뀔 전망입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올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에 인도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1위, 중국이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2021년보다 85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인구가 줄어든 건 이번까지 해서 딱 2번에 불과합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경제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고도 성장에 인구와 노동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人口红利嘛，现在以后可能有经济转型嘛，可能走高附加值的东西转移到那样。对，但是孩子越来越少，确实是这个问题啊。 문제는 중국이 저출산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앞으로 인구 감소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 중국 지방 정부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리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像我爸妈妈就当时也就生了我一个，如果现在再让他们生一个，如果我有弟弟妹妹的话，可能负担也挺大的。所以我觉得还挺好的。 인도의 인구수는 일부 조사에선 이미 중국을 제쳤는데 올해 UN 공식 조사에서 대망의 1위를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1등이라는 축하보다는 경계 목소리가 더 많습니다. नहीं अच्छी बात तो नहीं इतनी पॉपुलेशन हो गया इंडिया में इसके लिए गवर्नमेंट को भी कुछ सोचना चाहिए. 인구수가 환경과 경제,
삶의 질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에 대한 대비라는 지적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구 대국인 이웃나라 중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유영선 아나운서입니다. 3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옌생 부부는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습니다. 교육비나 주거비, 자신들의 노후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명도 버겁습니다. 经过这几年疫情嘛，大家日子都不是太好过，工作压力也非常大，经济压力也比较大，可能短时间内不会想到二胎。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여성의 무출산 비율은 10%였는데 5년 전 6.1%보다 급증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여기에 부모 세대까지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침체하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如果双方结婚以后都是独生子女的话，那可能面临的是6到8位老人的那个，先不说经济问题吧，我觉得从时间跟精力方面来说，对于我们这一代来说，就是一个还挺大的压力。 젊은 층의 출산 기피 현상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전년보다 85만 명이 줄어든 14억 1,175만 명으로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배 늘 것으로 예측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 노인 부양 때문에 젊은 층의 수입이 감소하고 정부 부채는 늘어나 경제 둔화로 이어집니다. First is the population aging. The second is the shrinking size of the labor force. And the third may be the rising cost of medical care, long-term care in the future. 중국 정부는 세금 공제와 주택 보조금 등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월드뉴스 유영선입니다.